제일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뭐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댓글이나 DM으로 주제를 조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것은 공부를 해서 전달을 드리면 되는 거고, 혹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 도장은 이제 업태가 교육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질 좋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서비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업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수업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이 교육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조금 이제 홍보 마케팅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롱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이라는 것이 근데 뭐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뿐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또 이런 뭐 이제 뭐 경영적인 이제 노하우나 지식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이 업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주 메인 이제 우리들이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좋은 수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교육은 또 잘 준비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날씨가 조금 선선합니다. 왠지 그런데 저 먹구름이 살짝 끼어 있긴 한데요. 네. 동영상 촬영 중인데도 왜 음악이 나오지? 동영상 촬영 중에는 원래 음악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자, 어버이날 날씨가 좀 먹구름이 살짝 끼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저게 거쳐지면은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기는 싶은데요. 아침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조금 젖어 있네요. 지금은 이제 다 그친 상태고, 오늘도 이렇게 신나는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에 여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요, 나름대로 이게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 이 계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핑계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간이 잘 안 나요. 시간이 좀 잘 안 나고, 그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 뭐 좀 촬영해보고 SNS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편집 시간이 또 좀 꽤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제가 오전에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신학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전에 지금 이제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가 한번 시작한 일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항상 일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언제일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요 출근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저리 혼자 가기도 뭐 심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말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말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사람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하는 이 과정보다는 훨씬 뭐 새로운 뭐 이런 뭐 생각의 사고의 조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어릴 때는 사람을 만나서 노는 걸 좋아했겠죠, 물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출근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한번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뭐 그런 생각에 이렇게 이제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뭐 출근 시간 그다음에 등교 시간 겹쳐서인지 차도 많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사실 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무슨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그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지금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 아마 뭐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는, 이 영상을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계정을 이 계정을 시작하게 된 이제 이 목적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일선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지도자들의 수준을 조금 올려서 우리 태권도를 좀 더, 이 태권도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고 더 전문적인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이 이제 SNS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댓글로 혹은 이제 저를 소통할 수 있는 뭐 DM으로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좀 던져주시면은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다를 한번 떨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주제를 뭐 보내주시거나 하시기 전에 그 전까지는 그냥 한번 저 혼자 그냥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오랜만에가 아니죠. 거의 한 7년 만인 것 같습니다. 뭐 깔짝깔짝 운동할 때 생각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운동해야지 마음만 먹다가 오늘 아침에 아주 오랜만에 아침 운동을 다녀왔는데요. 역시 뭐 무언가를 하고 난 뒤에 이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누구죠? 그 어떤 강사죠? 모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지금 할 때 즐거운 거를 하지 말고 하고 나서 즐거운 거를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태우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할 때 기분이 좋은 거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때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이거 별로 뭐 즐거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아주 좋아지는 것들을 해라. 모 강사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아침 운동을 하고 나니까 좀 만족감이나 성취감도 좀 좋은 것 같고, 이 아침 출근길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디로 지금 출근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중학교에 이제 학폭 경감 체육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클럽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이제 신학기부터 우리 이제 학교 대 선배님이시죠? 선배님께서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부탁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뭐 중학교에 지금 체육 수업을 한지 이제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뭐 사실 오전에 이렇게 이제 뭐 딱히 뭐 할 일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이제 요즘에 학교에서 우리 중학생들은 또 어떻게 체육 수업을 하고 있고, 물론 분명히 아마 이렇게 도장 현장과 지금 이제 이 학교 현장에서의 아이들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뭐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아이들 심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여러 면에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재미있겠다. 그래서 왜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이제 강사를 이렇게 뽑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이제 모두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올해 초 기사에 이제 뭐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신입생, 입학생이 없어가지고 입학식을 하지 못한 전국의 초등학교가 183곳이라고 했나요? 186곳이라고 했나요? 뭐 그랬던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학교는 이제 저도 뭐 학교에서 근무를 예전에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중학교 2년, 초등학교 3년이었나요? 이렇게 스포츠 강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학교의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은 특히나 더 일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장 선생님들의 이제 업무를 조금 이제 덜어주기 위해서 대체 시간 강사 뭐를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학폭 경감 시간하고 스포츠 클럽 시간하고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가 좀 이제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있고 이제 뭐 그래도 좀 안정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사실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뭐 물어보셨는데, 뭐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뭐 도장 운영에 전혀 뭐 피해가 끼쳐지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이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해서 지금 3월부터 수업을 했고요.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너무, 중학생 친구들도 너무 귀엽고, 오늘은 이제 아이들 그 중학교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지금 이제 학년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있는데요. 그 시험 감독을 지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평가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도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평가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평가의 종류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 다음에 총괄평가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도장에서 사실은 평가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고, 혹은 평가 시스템이 사실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평가의 활용도가 거의 제로인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가를 왜 하는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평가의 목적.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의 이제 이 수련생의 현재 수준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다음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운동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을 시작하는데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운동을 배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도장에
부모님들께서 믿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내가 운동을 시작하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현재 체력 수준을 점검하는 겁니다. 체력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심폐지구력은 어떻고, 근력은 어떻고, 근지구력은 어떻고, 유연성은 어떻고, 혹은 뭐 신체 조성은 어떻고, 이렇게 이제 행동 체력 말고 방위 체력 말씀드리는, 건강 체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건강 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야 나의 운동량을 설정할 수 있고, 혹은 운동 유형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 수련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 학습 목표를 설정해서 수업을 하는 순간 이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되죠. 오류가 발생하다 보면 아이들의 흥미나 아이들의 동기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지도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아이들의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저희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총괄평가, 이제 이 뭐 총괄평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시기 단원에 따라서 이제 형성평가가 곧 총괄평가가 될 수도 있고, 혹 그게 진단평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장 같은 경우는 형성평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승급 심사뿐만이 아니라 매 수업 혹은 매주 수업 등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들이 과연 이제 어디까지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형성평가를 통해서 좀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형성평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 우리 사모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질문을 활용을 해라. 좋은 질문을 활용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이 이해 정도, 그 다음에 혹은 이 신체 이행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수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양한 수준의 이 학습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이 학습자들의 전체 수준의 70%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의 개개인에 맞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가 정한 목표에 가깝게 오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임무거든요. 우리들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설정한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0이면 그 수업을 받는 학습자들의 수준이 70점까지 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인 겁니다. 목적.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목표 수준에 또 70점, 그 다음 목표 수준에 또 70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의 수준과 기능이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평균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점 체력도 키워지고 기술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동기 수준이나 이런 흥미도가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굉장히 잘 진행을 한다, 수업을 아주 잘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한 명 개개인에 맞춰서 수업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수업 전체의 수준과 수업 전체의 흐름을 신경을 쓰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죠.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한 명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한 명. 저 아이는 지금 저렇게 어떻게 할까, 저 아이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러다 보니까 수업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자꾸 깨먹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내가 설정한 학습 목표에 전체 학습 수준 70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혹은 일찍 도달한 친구는 흥미나 동기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혹은 많이 뒤처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흥미나 동기가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학습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평가를 잘 활용해라. 그 평가는 형성평가로도 아마 충분하다. 지금 오늘도 수업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내가 오늘 오늘 과연 내가 오늘 무엇을 가르칠 건지를 설정하십시오. 내용. 그 내용이죠. 나는 무엇을 오늘 가르칠 거냐? 우리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줄넘기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줄넘기를 하는 날인데, 그럼 오늘은 줄넘기를 하는 날이야. 그러면 이 줄넘기, 급수 줄넘기를 오늘 내가 내용을 선정을 했어. 급수 줄넘기를 잘 하기 위해서, 그죠? 요즘에 선정을 했는데, 딱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어버이날이네? 그러면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어버이날이라는 이슈, 이런 기념의 특정 일을 연계시킬 수는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지금 이제 우리 도장의 이 사모님들께서 또 오늘 수업에 대해서 미팅을 또 곧 이제 또 출근하셔가지고 미팅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급수 줄넘기를 했어. 근데 그 급수 줄넘기를 조합을 해가지고 어버이의 은혜의 노래에 맞추어서 줄넘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통합적이잖아요. 줄넘기라는 내용과 음악적인 요소라는 이 내용을 통합해가지고 줄넘기의 이해를 높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 수업 설계 시작인 겁니다. 내용 선정이죠. 그럼 통합적 접근에서 이 내용을 통합을 시켜놓고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방법인 겁니다. 방법. 나는 이제 이 목표는, 학습 목표가 뭐였죠? 아까 전에 급수 줄넘기를 나는 잘 가르치고 싶어. 급수 줄넘기를 잘 가르치고 싶어서 급수 줄넘기 10급부터 1급까지 아이들의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이걸 잘 가르치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내용을 급수 줄넘기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과 오늘의 이슈에 따라 가지고 음악이라는 요소, 어버이의 은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제 급수 줄넘기를 가르치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어버이의 은혜가 각적 수준에 따라서 누구는 이중뛰기 1급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룹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협동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이 방법은 협동학습 체제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별로 나누었을 때 그 협동학습을 짤 때 그 조를 나눌 때의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뭐 지금 이제 뭐 나열을 할 정도로 생각이 잘 떠오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조장 체제가 있죠. 잘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다른 아이들을 좀 조합해주는 방법, 혹은 잘 안되는 그룹은 떼서 선생님 그룹으로 두고 그 다음에 A, B, C, D 그룹을 나누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협동학습 방법으로 이제 오늘 수업을 하는 겁니다. 급수줄 넘기 수업을 하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버이날에 급수줄 넘기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수업 다 짜졌네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급수줄 넘기를 급수줄 넘기를 이해할 수 있다, 혹은 급수줄 넘기를 잘 이행할 수 있다, 급수줄 넘기를 통해서 협동심을 배울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다, 협동심을. 그리고 이제 오늘 학습 목표도 다 설정이 됐고, 그리고 급수 줄넘기를 라는 내용과 어버이날이라는 이슈를 더해가지고 오늘은 음악 줄넘기를 할 거야. 그 음악 줄넘기 내에 급수 줄넘기를 나누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협동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이들의 2시부, 3시부, 4시부, 혹은 5시, 6시 반, 7시 반, 오늘 이 수업에서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몇 명,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출석부를 좀 체크해보고 그룹별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님들은 우리 가님들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방법, 내용을 선정했고 목표를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선택을 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과제 설명을 해줄 것인가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급수줄넘기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음악 줄넘기를 짤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짜도 된다. 그런데 8박자 2개를 묶어가지고 한마디 16박자짜리를 6개 만들기가 오늘 과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여주죠. 예를 들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C급을 16박자를 띄는 겁니다. C급 16박자 띄고, 그 다음에 9급 16박자 띄고, 그 다음에 8급 16박자 띄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개를 다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마디를 한 개씩 더 넣어주고 하다 보면 어버이날 은혜의 한 곡에 맞는 급수 줄넘기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보강운동, 우리 저희 도장은 웜업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그 보강운동 웜업으로 예를 들면 박자에 맞추어 점프하기라든지, 혹은 뭐 예전에 작년인가요? 뭐 몇 년 전에 그 조금 유명했던 이렇게 전국을 강타했던 왜 리듬 트레이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도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에 맞추어서 줄 없이 음악에 맞추어서 그냥 뛰어보기, 혹은 뭐 음악에 맞추어서 스텝만 바꾸어서 해보기, 줄 없이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줄어들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분석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좀 더 내가 수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사실 한 번에 전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 취지에서 이런 개적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여기 다 도착을 했어요. 출근 시간이 보통은 이제 제가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25분 정도 걸리는데 벌써 학교에 다 도착을 했네요. 뭐 앞으로 아마 아침마다 이렇게 수다를 좀 떨어볼까 생각 중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오늘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고 들었는데 벌써 저기 버스가 지나가네요. 1학년들이 지금 버스가 지나가는데 벌써 출발인가 봐요. 근데 원래 이렇게 빨리 출발하나? 8시 반? 어쨌든 오늘 첫날 수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감도 잘 보고 할 테니까 오늘 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오늘 힘내주시죠. 화이팅.